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방이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물 맑고 공기 좋아 사람들의 인심이 넉넉하기로 소문난 곳이었는데 마을 가장 깊숙한 곳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 한 채가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김대감마님의 댁으로 대대손손 덕을 쌓아온 명문가였습니다. 집 마당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서 있었고 가을이면 주홍빛 감들이 주렁주렁 열려 지나는 나그네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삶도 풍요로워지기를 빌었고 대감댁의 넉넉한 인심은 온 동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 큰 집의 안살림과 바깥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청년이 한 명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갈 곳 없는 처지였으나 인자한 김대감마님이 거두어 주신 덕분에 이 집의 식구가 되어 늠름하게 자라날 수 있었지요. 그는 건장한 체격에 바위처럼 단단한 어깨를 가졌으며 얼굴에는 언제나 정직하고 맑은 웃음을 띠고 있어 보는 사람마다 절로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을 거두어준 대감마님을 친부모처럼 따랐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돌쇠의 힘은 가히 천하장사라 불릴 만큼 대단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하루가 멀다 하고 흘러나왔습니다. 한 번은 마을 어귀에 커다란 바위가 산에서 굴러내려와 길을 막았을 때 돌쇠가 혼자서 그 거대한 돌덩이를 번쩍 들어 옆으로 치워버린 적도 있었지요. 장정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도 꼼짝도 않던 바위를 마치 가벼운 손뭉치 다루듯 가볍게 옮기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때부터 돌쇠는 마을의 든든한 수호신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고 오직 집안의 힘든 일을 처리하는 데에만 정성을 다해 쏟았습니다. 돌쇠의 하루는 남들보다 훨씬 이른 새벽녘 푸르스름한 안개가 자욱할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에 낙엽을 쓸고 우물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는 마을의 아침을 알리는 정겨운 신호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돌쇠는 아무리 고된 일이라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수행했으며 오히려 자신이 건강한 몸으로 대감마님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팔뚝에 솟아오른 굵은 힘줄은 그가 보낸 성실한 시간들을 증명하듯 단단하고 믿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대감댁의 부엌을 책임지는 참모 할멈은 돌쇠를 친아들처럼 아끼며 맛있는 음식이 생길 때마다 몰래 챙겨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돌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할멈은 돌쇠야 너처럼 착하고 힘센 녀석이 우리 집에 있으니 대감마님도 발 뻗고 주무시는 게 아니겠느냐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돌쇠는 제가 대감마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하며 겸손하게 대답하고는 다시 무거운 장작 더미를 한 번에 짊어지고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등은 산처럼 넓었으며 그가 걸어갈 때마다 땅이 기분 좋게 울리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김대감마님 또한 돌쇠를 각별히 신임하여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그에게 의논하곤 하였고 돌쇠는 대감의 말씀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날 만큼 충성스러웠습니다. 대감마님은 돌쇠의 정직한 눈망울을 볼 때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로구나 생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고 가끔은 직접 불러 따뜻한 격려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그런 대감마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올라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했고 그에게 이 기와집은 단순히 일터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소중한 안식처이자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느덧 산골 마을에도 단풍이 짙게 물들어
가을의 정취가 깊어갔고 대감댁 마당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겨울 채비를 서둘러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대감마님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뒷산에 올라가 단단한 참나무들을 베어와 마당 가득 장작을 쌓아 올렸습니다. 도끼질 한 번에 커다란 나무 토막이 맥없이 갈라지는 소리는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돌쇠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빛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땀방울이 대감마님의 따뜻한 아랫목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연신 도끼를 휘두르며 즐겁게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롭기만 하던 돌쇠의 마음 한구석에 최근 들어 작은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으니 그것은 바로 연로하신 김 대감마님의 기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은 가끔씩 깊은 기침을 하시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하셨는데 돌쇠는 그런 대감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대감마님이 부디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몸에 좋다는 약초를 구하기 위해 험한 산길도 마다하지 않고 누비고 다녔습니다. 돌쇠에게 대감마님의 안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고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가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돌쇠의 이런 지극한 효심과 충성심을 잘 알고 있었기에 모두가 그를 칭송하며 대감댁에 돌쇠 같은 일꾼이 있는 것은 큰 복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길을 가다 돌쇠를 만나면 사람들은 돌쇠야, 오늘도 수고가 많구나 하며 먼저 인사를 건넸고 돌쇠는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여 화답하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돌쇠는 비록 신분은 미천한 하인이었으나 그의 고결한 마음씨와 행동은 마을의 그 어떤 양반보다도 기품이 있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신뢰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평화와 대감댁의 안정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성벽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돌쇠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집안 구석구석을 돌며 문단속을 하고 혹시라도 위험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일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그의 눈은 호랑이처럼 빛났으며 작은 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경계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는데 이는 대감마님을 보호하려는 그의 굳은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달빛 아래 서서 거대한 기와 지붕을 바라보며 이 집의 기와 한 장, 벽돌 한 장까지도 자신의 손으로 지켜내겠다는 결심을 매일같이 되새기곤 했습니다. 돌쇠에게 충성이란 단순히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상대를 위하는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대감댁 마당 한편에 있는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에서 돌쇠는 가끔 휴식을 취하며 마을의 전경을 내려다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때가 유일하게 그가 평온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개울물 소리를 들으며 돌쇠는 자신이 이 마을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이 엄청난 힘이 약한 사람들을 돕고 소중한 분들을 지키는 데 쓰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하늘을 향해 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돌쇠의 꿈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직 대감마님을 모시며 이 집에서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감마님이 돌쇠를 조용히 불러 말씀하시기를 돌쇠야, 너는 내게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이 집안의 소중한 식구와 다름없구나. 네가 있어 내가 참으로 든든하다 하셨습니다. 돌쇠는 그 말씀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져 대감마님, 제가 죽는 날까지 마님 곁을 지키며 이 집을 보살피겠습니다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은 돌쇠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고 그 순간 돌쇠는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 대감마님께 충성하겠다는 맹세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넘어선 두 사람의 깊은 유대감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돌쇠는 집안의 허드렛 일뿐만 아니라 대감마님의 심부름으로
이웃마을까지 다녀오는 일도 잦았는데 워낙 걸음이 빠르고 힘이 좋아 남들이 이틀 걸릴 길을 단숨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산짐승들도 돌쇠의 위풍당당한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길을 비켜주었고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도 콧노래를 부르며 험한 고갯길을 가볍게 넘나들었습니다. 그가 가져오는 소식들은 늘 대감마님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마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사람들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돌쇠가 지나가는 길에는 언제나 활기찬 기운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그를 보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돌쇠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고요한 가을밤의 정적 때문이기도 했고 가끔 들려오는 까마귀 울음소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민한 감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며 더욱더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밤늦도록 사랑채 주변을 지키며 파수꾼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대감마님은 그런 돌쇠를 보며 허어 웃으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달래셨지만 돌쇠의 직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그는 자신만이 이 집을 지킬 수 있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더욱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가끔 궁금해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것은 대감마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힘도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았고 그래서 항상 정신을 맑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술을 멀리하고 남을 비방하는 말에 귀를 닫았으며 오직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데에만 전념하며 자신을 담금질했습니다. 돌쇠의 단단한 체구는 단순히 근육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직한 삶의 궤적들이 쌓여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이웃 마을의 부유한 상인들이 돌쇠의 힘을 탐내어 많은 돈을 줄 테니 우리 집으로 오라고 유혹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돌쇠는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재물보다 소중한 것이 신의와 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을 인간답게 대우해준 김대감마님을 배신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 생각했습니다. 돌쇠는 유혹하는 이들에게 단호하게 저는 대감마님의 사람입니다요. 라고 말하며 돌려보냈고 그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그의 변치 않는 충심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절개는 산속의 낙낙장송처럼 푸르고 높았습니다. 대감댁의 부엌댁의 아이들도 돌쇠 아저씨를 유독 잘 따랐는데 돌쇠는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을 위해 나무로 팽이를 깎아주거나 제기를 만들어주며 다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돌쇠의 팔뚝에 매달려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돌쇠는 그런 아이들을 번쩍 들어 올리며 아빠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삭막할 수 있는 하인들의 생활 속에서 돌쇠는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존재였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어 정을 나누었습니다. 돌쇠의 힘은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사람들을 품어주고 보호하는 따스한 생명의 힘이었기에 모두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며 들판의 곡식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자 돌쇠는 추수 준비를 서두르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3배는 더 많은 가마니를 한꺼번에 나르면서도 지친 기색 없이 힘차게 일손을 도왔고 그의 활약 덕분에 마을의 수확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돌쇠야 네 덕분에 올해 농사도 무사히 마쳤구나 하며 고마워하셨고 돌쇠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요. 하며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수확의 기쁨이 넘치는 마을 잔치에서도 돌쇠는 가장 구석에서 사람들을 돕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감댁에 낯선 손님이 찾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돌쇠는 본능적으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감마님의 먼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었는데 돌쇠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어 대문 앞을 평소보다 더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중한 대감댁의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신의 주먹을 꽉 쥐어 보였고 만약 누군가 이 집을 해치려 한다면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고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처럼 대감댁을 둘러싼 공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하던 가을날의 오후였습니다. 돌쇠는 사랑채 문지방에 앉아 계신 대감마님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분의 주름진 얼굴에 어린 수심을 읽어내고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대감마님은 찾아올 손님들에 대해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지만 돌쇠는 그분의 침묵 속에 담긴 고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밤잠을 설쳤고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대감마님의 곁을 지키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돌쇠의 충성심은 이제 단순한 의무를 넘어 한 인간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희생정신으로 승화되고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돌쇠는 갯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부모를 잃고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대감마님의 손길을 떠올리자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 손길 하나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음을 그는 잊지 않았고 그렇기에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다시 한번 집안의 담장을 따라 한 바퀴 돌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고 그의 발걸음 소리는 밤의 정적 속에서 묵직하고도 정직하게 울려 퍼지며 집안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대문을 정성껏 닫고 마당에 흙을 고르게 펴며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거웠지만 태도는 의연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돌쇠를 보며 대감댁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 어떤 말에도 동요하지 않고 오직 대감마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부동자세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대감댁은 마치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듯 단단해 보였고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뒷모습을 보며 막연한 안도감을 느끼며 자신들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드디어 마을 어귀에 화려한 가마 행렬이 보이기 시작했고 돌쇠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긴장의 끈을 팽팽하게 조였습니다. 가마를 타고 온 이들의 눈빛에는 탐욕과 오만함이 서려 있었고 그들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돌쇠는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이제 평화로웠던 대감댁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닥칠 것임을 예감하며 돌쇠는 대감마님의 등 뒤에서 그림자처럼 서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충직한 눈은 찾아온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예리하게 감시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대감댁을 둘러싼 새로운 이야기가 긴장감 속에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대감댁에 도착한 조씨 일행은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거만한 표정으로 가마에서 내렸는데 그들의 뒤에는 험악하게 생긴 하인들이 몇 명이나 딸려 있어 조용하던 집안 분위기가 금세 어수선해졌습니다. 조 씨는 대감마님의 먼 조카벌 된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한동안 이 집에 머물며 대감마님의 건강을 돌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집안의 값비싼 기물들을 훑기에 바빴습니다. 돌쇠는 묵묵히 그들의 짐을 날랐으나 손끝에 닿는 짐가방의 묵직함이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속셈을 감추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조 씨는 사랑채의 자리를 잡자마자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일꾼들에게 이것저것 까다로운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고 돌쇠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온갖 피문의를 시키며 기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는 돌쇠의 건장한 체격을 보고는 질투 섞인 목소리로 힘만 세고 머리는 나쁜 놈이 아니냐며 비아냥거렸지만
돌쇠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대감마님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조 씨의 하인들 또한 주인의 위세를 등에 업고 대감댁의 다른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며 부엌에서 음식을 마음대로 가져다 먹는 등 무례한 행동을 일삼아 집안의 기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소문은 담장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갔고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대감댁에 나타난 낯선 손님들에 대해 수군거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기와집 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대감마님이 위독하시다느니 이제 곧 집 주인이 바뀔 것이라느니 하는 흉흉한 이야기들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돌쇠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돌쇠는 그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가슴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겨우 억누르며 평소보다 더 열심히 마당을 쓸고 감을 준비했습니다. 조 씨는 대감마님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가머니설로 대감의 마음을 어지럽혔는데 대감님이 이제 연로하시니 재산을 정리하여 자신에게 맡기면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겠다며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기력이 쇠하신 대감마님은 조 씨의 말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실 뿐이었고 그런 광경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돌쇠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조 씨를 쫓아내고 싶었으나 대감의 체면을 생각하여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대감댁의 공기는 이전의 평화로움 대신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창고문을 여닫는 소리조차 왠지 모르게 불길하고 서늘하게 느껴지는 가을밤이 깊어만 갔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던 참모 할멈은 조 씨 일행이 들어온 뒤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으나 돌쇠를 위해 몰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챙겨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멈은 돌쇠의 손을 꼭 잡고는 돌쇠야. 저 조 씨라는 작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섣불리 나서지 말고 끝까지 대감마님 곁을 지켜야 한다고 나직하게 충고했습니다. 돌쇠는 할멈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예, 할머님 걱정 마셔요. 제가 이 집의 기둥이 아니겠습니까요? 하며 듬직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조 씨의 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더욱 거세지던 어느 날 밤, 돌쇠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서성이던 중 조 씨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은밀한 대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대감댁의 땅 문서를 어떻게 빼돌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의였습니다. 조 씨와 그의 하인들은 대감마님의 인장을 언제 훔칠 것인지 속삭이며 낄낄거렸고 그 소리를 들은 돌쇠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으나 할멈의 충고를 떠올리며 간신히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저들을 응징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 대감마님 앞에서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발소리를 죽여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마을의 원로인 박영감님도 돌쇠를 따로 불러 대감댁의 형편을 물으며 요새 들어 조 씨의 하인들이 마을 시장 바닥에서 대감댁 물건들을 내다 팔고 있다는 수상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박영감님은 돌쇠야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니니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돌쇠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조 씨 일행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면밀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돌쇠는 이제 단순한 일꾼을 넘어 대감댁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의 어깨는 책임감으로 인해 바위처럼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조 씨는 대감마님이 잠든 사이 몰래 서재를 뒤지거나 광을 드나들며 감나가는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고 일꾼들에게는 대감마님의 병환이 깊어 면회가 금지되었다는 거짓말을 퍼뜨려 접근을 막았습니다. 돌쇠는 대감마님을 뵙지 못하게 되자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으나 겉으로는 조 씨의 명령에 따르는 척하며 기회를 엿보았고
밤마다 몰래 지붕 위로 올라가 대감마님의 안색을 살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대감마님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고 그 곁을 지키는 것은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닌 탐욕에 가득 찬 조 씨의 감시뿐이라는 사실이 돌쇠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조 씨는 돌쇠를 불러 창고에 있는 커다란 곡식 가마니들을 마을 밖 산 너머로 옮기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대감댁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려는 속셈임을 돌쇠는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돌쇠는 알겠습니다요 하며 순종하는 척하며 가마니를 짊어졌으나 속으로는 이 곡식들이 대감마님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소중히 아껴두신 것임을 생각하며 절대로 허투루 넘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가마니를 메고 산길을 오르면서도 조 씨의 눈을 피해 마을 입구에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의 집에 잠시 곡식을 맡겨두는 기지를 발휘하며 조 씨의 음모에 맞설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조 씨의 하인들은 돌쇠가 자신들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을 보고 그를 멍청하고 힘만 센 일꾼이라 여겨 경계를 늦추기 시작했고 돌쇠는 그 틈을 타 집안에 돌아가는 사정을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 씨가 밤마다 낯선 장사꾼들과 접촉하며 집안의 가구와 병풍들을 넘기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들이 주고받은 서신 조각들을 모아 증거로 삼기 위해 품속에 간직했습니다. 돌쇠의 치밀한 움직임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호랑이처럼 소리 없이 신속했으며 그의 충성심은 이제 거대한 폭풍을 앞둔 바다처럼 깊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힘을 응축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감댁의 담장이 예전보다 낮아진 것 같다며 걱정했고 돌쇠는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곧 예전의 대감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안심시키는 말을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돌쇠의 굳건한 눈빛을 보고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가 가진 정직한 힘을 믿기로 했으며 대감댁의 평화가 깨진 것이 자신들의 일인 양 마음 아파하며 돌쇠를 응원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늘에 대고 맹세하며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은 마당에서 밤이 깊도록 발길질 연습을 하며 몸을 단련했습니다. 대감마님은 가끔 정신이 드실 때마다 돌쇠의 이름을 희미하게 부르셨지만 조 씨는 그때마다 대감마님을 윽박지르며 돌쇠가 이미 다른 집으로 떠났다는 거짓말을 하여 대감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돌쇠는 문틈으로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으나 지금 나서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알기에 자신의 입술을 깨물며 피가 나도록 참아내고 또 참았습니다. 그는 대감마님께 자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매일 새벽 대감마님의 방 창가에 그분이 좋아하시는 산수유 열매를 몰래 놓아두어 자신의 변치 않는 충심을 전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조 씨 일행은 이제 대놓고 집안의 하인들을 괴롭히며 자신들이 곧 이 집의 주인이 될 터이니 자기들에게 잘 보이라고 협박했고 겁에 질린 몇몇 하인들은 조 씨의 편에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쇠와 찬모 할멈 그리고 몇몇 충직한 이들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결전의 날을 기다렸고 돌쇠는 배신한 하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아줄 날을 꿈꿨습니다. 집안은 이제 조 씨를 따르는 무리와 돌쇠를 믿는 무리로 나뉘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나날들이 한동안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찬모 할멈은 어느 날 밤 돌쇠를 불러 조 씨가 대감마님의 귀한 도자기를 깨뜨리고는 그것을 돌쇠의 짓으로 몰아세우려 한다는 정보를 알려주었고 돌쇠는 미리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찾아내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조 씨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고 오히려 조 씨가 도자기를 깨뜨리는 장면을 목격한
다른 하인의 증언을 확보하여 역습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돌쇠는 힘으로만 해결하려던 예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으며, 이는 대감마님을 진정으로 지키기 위해 그가 스스로 터득한 성장과 변화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늦가을의 밤하늘에는 차가운 달빛이 쏟아져 내렸고, 돌쇠는 대감댁 뒤뜰의 정자나무 아래에서 홀로 기도를 올리며 돌아가신 부모님과 대감마님의 건강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이 엄청난 힘이 부디 정의로운 곳에 쓰이기를 원했고, 만약 자신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대감마님만은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돌쇠의 진심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처럼 고요하게 타올랐으며, 그의 굳은 의지는 그 어떤 시련도 꺾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대감댁의 밤은 무겁고도 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시장에서는 조 씨의 하인들이 대감댁 소유의 산을 팔아넘기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돌쇠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제 때가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는 마을 청년들을 모아 대감댁의 사정을 설명하고 만약에 사태가 벌어지면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며, 청년들은 평소 존경하던 돌쇠의 요청에 흔쾌히 응하며 힘을 보태기로 약속했습니다. 돌쇠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지지를 받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되었고, 이는 조씨 일행의 탐욕에 맞설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전의 날을 향한 시계추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씨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으며 대감마님에게 마지막으로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기 시작했고, 대감마님의 방에서는 고함과 신음소리가 번갈아 흘러나와 집안 사람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습니다. 돌쇠는 사랑채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대감마님의 신호를 기다렸고, 그의 근육은 마치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기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든 몽둥이보다 더 강력한 것은 대감마님을 향한 충정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숨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의 눈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맹수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조씨 일행이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모아두었고, 그것을 대감마님뿐만 아니라 관가에 알릴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집안 싸움으로 끝내지 않고 조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의 충성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려 주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집안의 명예를 지키는 고결한 행위였습니다. 돌쇠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내일이면 이 모든 어둠이 걷히고 다시 밝은 해가 떠오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조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 유지들을 불러 모아 대감마님의 재산 상속을 공식화하겠다는 공고를 냈고, 이는 돌쇠가 기다려온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돌쇠는 참모 할멈에게 오늘 점심은 평소보다 더 든든하게 준비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의 마지막 결의를 다졌고, 할멈은 말없이 돌쇠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그의 승리를 기원해 주었습니다. 대감댁 마당에는 벌써부터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고, 일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돌쇠의 눈짓만을 기다리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릴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돌쇠는 평소처럼 팻감을 나르며 조 씨의 방 주변을 살폈는데, 조 씨가 자신의 하인들에게 만약 돌쇠가 방해하면 가차없이 처단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똑똑히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었는데, 이는 조 씨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쇠의 힘은 이미 조 씨 일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고,
그의 뒤에는 진실을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문 쪽을 바라보며 멀리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대감댁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조 씨는 의기양양하게 단상에 올라 거짓 문서를 펼쳐 보이며 가증스러운 연설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대감마님은 휠체어에 의지한 채 초췌한 모습으로 나오셨고, 조 씨는 대감마님의 손을 강제로 잡아 인장을 찍으려 하는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마당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걸어 나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멈추시오 하고 외쳤고, 그의 외침은 대감댁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돌쇠에게 쏠렸고, 조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등 뒤로는 밝은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그의 거대한 체구는 마치 거대한 탑처럼 우뚝 솟아 조 씨 일행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꺼내들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조 씨의 죄상을 하나씩 밝히기 시작했으며,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정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 씨의 하인들이 돌쇠를 막으려 달려들었지만, 돌쇠는 가벼운 몸놀림으로 그들을 물리치며 대감마님의 곁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이제 대감댁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했고, 진실을 향한 돌쇠의 거침없는 행보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조 씨는 당황하여 사람들에게 저놈은 미친놈이니 당장 잡아 가두라고 소리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조 씨의 말이 아닌 돌쇠의 진실된 외침에 귀를 기울이며 조 씨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돌쇠는 조 씨의 눈을 똑똑히 응시하며 대감마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한 죄를 엄히 꾸짖었고, 그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조 씨는 뒷걸음질 치다 그만 단상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대감댁 마당은 순식간에 조 씨를 향한 분노와 돌쇠를 향한 환호로 가득 찼으며,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진실의 함성이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렇게 제2부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며 긴장감을 더해갔습니다. 조 씨의 악행이 날로 더해가는 가운데 대감댁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돌쇠는 밤마다 잠을 줄여가며 조 씨와 그의 일당들이 드나드는 동선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마을 장터의 부정한 상인들과 결탁하여 집안의 보물들을 하나둘씩 몰래 처분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황을 포착하였으며,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이 주고받는 은밀한 대화와 장부를 기록한 종이 조각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조만간 다가올 진실의 순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 분명했으며, 돌쇠의 눈빛은 한여름 밤의 번개처럼 날카롭게 번뜩였고, 가슴속에서는 대감마님을 향한 충정과 조 씨에 대한 분노가 소용돌이치며 거대한 힘으로 응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어느 날 밤 조 씨의 하인이 대감마님의 탕약에 수상한 가루를 섞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대감마님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초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는 하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방으로 들어가 탕약 그릇을 확인하고는 그 가증스러운 음모에 치를 떨며 자신이 산에서 직접 캐온 영험한 산삼과 약초들로 달인 진짜 약으로 바꿔치기하는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대감마님은 돌쇠가 정성껏 준비한 약을 드신 뒤로 조금씩 안색이 돌아오기 시작하셨고, 조 씨는 대감의 기운이 왜 빠지지 않는지 의아해하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방 안을 서성거리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뒷마당 창고 구석에서 돌쇠는 조 씨가 숨겨놓은 커다란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대감댁에 대물림되어 온 귀한 서화와 도자기들이 가득 담겨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돌쇠는 이 귀한 물건들이 주인 없는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지금 당장 상자를 꺼내기보다는 조 씨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뺌하지 못하도록 사진처럼 머릿속에 그 위치를 명확히 기억해 두기로 했습니다. 그는 상자 위에 덮인 거적을 다시 조심스럽게 덮으며 내일이면 이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나직하게 읊조리며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르신인 박영감님은 돌쇠를 조용히 불러 조 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대감마님이 이미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소식을 전해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영감님은 돌쇠야, 이제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 네가 가진 그 큰 힘과 지혜를 발휘하여 이 집안을 지켜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고, 돌쇠는 영감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깊게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돌쇠는 이제 마을 사람들도 조 씨의 정체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준비한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 머지않았음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고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더욱더 포악해져 하인들에게 매질을 일삼았고, 특히 돌쇠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 어떻게든 쫓아내려 온갖 트집을 잡으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돌쇠가 대감마님의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우기 위해 돌쇠의 방에 몰래 비단 옷감을 가져다 놓는 졸렬한 수법을 썼지만, 이를 미리 눈치챈 돌쇠는 오히려 그 옷감을 조 씨 하인의 방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옷감을 발견한 조 씨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이 광경을 지켜본 다른 일꾼들은 조 씨의 추악한 행동에 혀를 차며 돌쇠를 더욱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진실의 저울추는 조금씩 돌쇠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참모 할멈은 돌쇠에게 대감마님이 잠깐 정신이 드셨을 때 돌쇠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돌쇠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할멈은 돌쇠의 손을 거칠게 잡으며 조 씨가 오늘 밤 대감마님을 강제로 별채로 옮기려 한다는 은밀한 계획을 알려주었고, 돌쇠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마지막 행동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감마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조 씨 일행을 한자리에 모아 그들의 죄상을 만천하에 공개할 준비를 마쳤으며, 그의 거대한 몸집에서는 평소보다 더 강력하고 위험 있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돌쇠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마을 청년 3명을 불러 대감댁의 담장 밖에서 대기하게 하였고, 만약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 즉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마당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정해 주었습니다. 청년들은 돌쇠 형님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돕겠습니다라고 힘차게 약속하며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고, 돌쇠는 그들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더욱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부엌 뒤편에서 몽둥이 하나를 챙겨 들고는 대감마님의 침소를 향해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으며, 발소리 하나 나지 않는 그의 움직임은 마치 밤을 가르는 바람처럼 가볍고도 매서웠습니다. 대감마님의 방 근처에 다다랐을 때 돌쇠는 조 씨가 대감마님의 손을 강제로 잡아 빈종이에 인장을 찍으려 하는 긴박한 장면을 문틈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그의 인내심은 거기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다 잠시 멈추고는 조 씨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실토하게 만들기 위해 방 밖에서 귀신 같은 소리를 내어 조 씨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죄 지은 것이 많은 조 씨는 갑자기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인장을 떨어뜨렸고, 돌쇠는 그 틈을 타 신속하게 방 안으로 들어가 대감마님을 등에 업고 순식간에 별채 뒤쪽에 안전한 장소로 몸을 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돌쇠는 대감마님을 안전한 곳에 모신 뒤 다시 조 씨의 방으로 돌아와 그가 숨겨두었던 가짜 유언장과 훔친 장부들을 모두 회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조 씨의 하인들을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밧줄로 묶어 광에 가두고는 조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랑채 주변을 겹겹이 봉쇄하였으며 그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마치 전쟁터의 장수와도 같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경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돌쇠는 이제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졌음을 확신하며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승리의 예감이 파도처럼 밀려오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아 서늘했지만 돌쇠의 온몸은 긴장과 열기로 가득 차 땀방울이 흘러내렸고 그는 대감댁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부모님께 고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오늘 대감마님의 은혜를 갚고 이 집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 합니다. 부디 저에게 끝까지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으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마을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진정한 승리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다가올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조 씨는 갑자기 사라진 대감마님과 보이지 않는 돌쇠 때문에 공포에 질려 방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고 자신의 하인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보며 비로소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도망칠 궁리를 했지만 이미 돌쇠가 파놓은 경계망에 걸려 발 한 자국도 떼지 못한 채 방 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고 그의 탐욕스러웠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추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돌쇠는 그런 조 씨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조씨 나으리 이제 곧 해가 뜨면 당신의 모든 죄가 밝혀질 것이니 마음의 준비나 하시오라고 일갈하며 그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마을 어귀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돌쇠는 청년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이내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대감댁 마당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박 영감님을 필두로 한 마을 어르신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놀란 표정이었지만 돌쇠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하자 이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감마님을 해치려 한 조 씨를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쳤고 대감댁 마당은 순식간에 진실을 요구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으며 그 열기는 차가운 아침 공기를 뜨겁게 달구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돌쇠는 광에 가두었던 조 씨의 하인들을 끌어내어 마을 사람들 앞에 세웠고 그들은 돌쇠의 위험에 눌려 조 씨가 시킨 모든 악행을 낱낱이 자백하기 시작했으며 조 씨가 훔치려 했던 보물 상자들도 마당 한가운데로 옮겨졌습니다. 상자가 열리고 그 안에 든 대감댁의 갑오들이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은 탄식을 내뱉으며 조 씨의 파렴치함에 치를 떨었고 이제 모든 화살은 사랑채에 숨어있는 조 씨를 향했습니다. 돌쇠는 당당하게 사랑채 문 앞으로 걸어가 조 씨 나으리 이제 그만 나오셔서 죄를 고하십시오라고 외쳤고 그의 목소리는 대감댁 전체를 뒤흔들 만큼 웅장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에 숨어있던 조 씨는 결국 마을 사람들의 압박과 돌쇠의 위세에 못 이겨 초라한 모습으로 텐마루에 나타났고 그의 손에는 여전히 가짜 유언장이 들려 있었지만 이미 그것은 휴지 조각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돌쇠가 자신을 모함한다고 억지를 부렸지만 돌쇠가 내놓은 확실한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야유를 보내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조 씨의 탐욕스러운 연극은 이제 종막을 고하고 있었고 돌쇠는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 집안에 다시는 당신 같은 사람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 씨를 향해 돌팔매질이라도 할 기세로 달려들었으나 돌쇠는 두 팔을 벌려 사람들을 제지하며
법과 도리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강조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화가 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며 우리가 여기서 이 자를 해친다면 대감마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관가에 고발하여 엄히 다스리게 합시다라고 제안했고 사람들은 돌쇠의 깊은 생각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단순히 힘센 장사가 아니라 대감마님의 인품을 닮은 진정한 군자의 마음을 가졌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심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대감마님은 돌쇠가 정성껏 간호한 덕분에 기력을 회복하시어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나오셨고 조씨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빛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대감마님은 낮은 목소리로 네가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며 탄식하셨고 조씨는 그제야 대감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돌쇠는 대감마님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분의 손을 꼭 잡아드렸고 대감마님은 돌쇠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와 진심을 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시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표현하셨습니다. 조씨 일행이 관가 포졸들에게 인계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대감댁에 씌워졌던 어두운 그림자가 마침내 걷히는 것을 보며 모두가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 쉬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때보다 밝고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으며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보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찬모 할멈과 다른 하인들도 달려와 돌쇠의 손을 맞잡으며 고생했다는 말을 건넸고 대감댁은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웃음소리와 활기찬 분위기로 북적거리기 시작하며 새로운 희망을 예고했습니다. 햇살이 대감댁 마당을 환하게 비추자 돌쇠는 가장 먼저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마당의 흙을 고르며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의 뒷모습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는 조씨 때문에 상처받은 다른 하인들의 마음을 일일이 다독이며 우리가 다시 힘을 합쳐 대감마님을 잘 모셔야 한다고 격려했고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집안 식구들은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활약을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하며 오직 대감마님의 건강과 집안의 평안만을 생각하는 충직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은 돌쇠를 서재로 불러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주시며 돌쇠야, 네가 아니었으면 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을 것이다. 너의 그 깊은 충정을 내가 평생 잊지 않음하라고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셨습니다. 돌쇠는 대감마님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져 제가 대감마님께 받은 은혜가 하해와 같은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요? 하며 대감의 건강이 회복된 것만으로도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인과 하인의 경계를 넘어선 두 사람의 진한 우정과 신뢰는 대감댁의 가장 큰 보물이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하며 돌쇠의 충성심을 기리게 될 것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돌쇠를 마을의 큰 일꾼이자 수호신으로 추대하려 했지만 돌쇠는 자신은 그저 대감마님을 모시는 일꾼일 뿐이라며 극구 사양하는 청렴한 자세를 보여주어 다시 한번 모두를 감탄케 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쌈는 일상으로 돌아갔으며 그의 성실함은 변함없이 마을의 아침을 여는 소중한 신호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돌쇠의 존재는 이제 단순히 한 집안의 하인을 넘어 마을 전체의 기강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을 재촉하는 늦가을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했고
돌쇠는 비에 젖은 장독대를 닦으며 대감마님이 춥지 않으시도록 구들방에 불을 지피는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아궁이 앞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긴박했던 순간들을 떠올렸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이 더 깨어 있어야겠다고 다짐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불길은 따뜻한 온기를 내뿜으며 방안을 덮였고 돌쇠의 마음 또한 그 온기처럼 따스하게 풀리며 평화로운 밤의 정적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고 대감댁의 담장 너머로는 다시 예전처럼 정겨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으며 돌쇠의 힘찬 도끼질 소리는 마을의 활기를 더해주는 즐거운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지켜낸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매 순간 느끼며 대감마님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남은 생을 바칠 것을 다시 한번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그의 충성은 변하지 않는 바위 같았고 그의 지혜는 깊은 샘물 같았으며 그의 힘은 세상을 품는 대지와도 같았기에 마을 사람들은 돌쇠가 있는 한 대감댁과 마을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이제 돌쇠를 아들처럼 대하며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맡기셨고 돌쇠는 그런 대감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정성을 다해 집안 살림을 보살피며 대감의 노후를 편안하게 모셨습니다. 돌쇠의 사연은 인근 마을까지 널리 퍼져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고 사람들은 돌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승리했으며 돌쇠의 따뜻하고 묵직한 이야기는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등불처럼 밝게 타오르며 영원히 잊히지 않을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밤이 깊어갑니다. 관과 포졸들이 조씨와 그 일당들을 오랏줄로 꽁꽁 묶어 끌고 가자 대감댁 마당에는 비로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조씨의 악행을 성토하며 돌쇠의 용기 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냈고 그 소란스럽던 분위기는 조금씩 평안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그들이 대문 밖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으며 이제야 이 집안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거쳤음을 직감하고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쇠의 주변으로 모여들어 그의 듬직한 어깨를 두드리며 네가 아니었으면 이 마을의 자랑인 대감댁이 큰일을 치를 뻔했다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제가 한 일은 그저 마당쇠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였을 뿐이라며 공을 마을 사람들에게 돌리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박영감님은 돌쇠의 손을 꼭 잡으며 너처럼 충직한 사람이 곁에 있으니 대감마님은 참으로 복이 많으신 분이라며 껄껄 웃으셨고 마을 사람들도 그 웃음에 화답하며 마당 가득 정겨운 기운을 채웠습니다. 어수선해진 집안을 정리하기 위해 돌쇠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쓸어내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집안에 쌓였던 부정한 기운을 모두 털어내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참모 할멈과 다른 하인들도 힘을 합쳐 방 안의 가구들을 닫고 흐트러진 집기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며 예전에 평화롭던 대감댁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조씨 일행이 머물며 어지럽혔던 사랑채는 다시 맑은 햇살이 스며들어 아늑한 분위기를 회복했고 사람들의 표정에도 다시금 활기찬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씨의 위세에 눌려 잠시 흔들렸던 몇몇 하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구석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으나 돌쇠는 그들을 향해 다가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돌쇠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이니
이제 지난 일은 잊고 다시 한마음으로 대감마님을 정성껏 모시자며 그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포용하는 대인배의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하인들은 돌쇠의 넓은 도량에 감복하여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였고 집안은 질책과 원망 대신 용서와 화합의 온기로 가득 차 진정한 의미의 평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이제야 마음이 놓이시는지 창문을 활짝 열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당에서 일하는 식구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셨는데 그분의 얼굴에는 병색 대신 온화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돌쇠는 대감마님께 다가가 이제 모든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기력 회복에만 전념하시라며 듬직하게 말씀드렸고 대감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쇠야 네가 내 아들보다 낫구나 하시며 깊은 신뢰를 보이셨습니다. 주인과 하인의 경계를 넘어선 진한 유대감은 대감댁의 기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도 따스한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참모 할멈은 어느새 큰 가마솥에 물을 가득 붓고 장작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집안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기 위한 정화의 물이자 고생한 식구들을 위한 따뜻한 국밥을 끓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돌쇠는 할멈의 곁에서 불을 지피는 것을 도와주며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불길과 함께 타올라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다시는 이 아궁이에서 눈물 젖은 한숨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은 대감댁의 평화를 상징하듯 하늘 높이 평화롭게 퍼져나갔으며 그 냄새는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었습니다. 조씨 일행이 몰래 빼돌리려 했던 보물상자들은 다시 창고 깊숙한 곳으로 옮겨졌으며 돌쇠는 장부 하나하나를 대조하며 잃어버린 물건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영특함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신들이 맡아두었던 대감댁의 곡식 가마니들을 하나둘씩 다시 가져와 마당에 쌓아 올렸는데 이는 신뢰와 의리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은 마을 사람들의 정직함에 크게 감동하시어 곡식의 절반을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하셨고 마당은 다시 한번 나눔의 기쁨과 환호성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이제야 마음 놓고 대감댁 앞마당으로 달려와 숨바꼭질하며 뛰어놀기 시작했고 돌쇠는 아이들을 위해 나무로 만든 인형을 선물하며 다정한 삼촌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거웠던 공기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에 씻겨 내려갔고 어른들도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전쟁 같은 며칠간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쇠는 아이들을 번쩍 들어올리며 너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 집을 아저씨가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약속은 마을 사람 모두의 가슴 속에 든든한 믿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감마님은 마을의 어르신들을 사랑방으로 초대하여 정성껏 준비한 다과를 대접하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대감마님은 제 집안의 부덕함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는 마을의 대소사를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는 다짐을 하셨고 어르신들은 대감님의 인품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쇠는 사랑방 밖에서 묵묵히 대기하며 어르신들의 신발을 정리하고 차가 식지 않도록 살피는 등 끝까지 세심한 배려를 잃지 않았으며 그 모습 또한 사람들의 칭찬자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돌쇠는 조씨 일행이 망가뜨렸던 대문을 수리하고 담장에 새로 흙을 발라 보수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의 강력한 힘은 무거운 돌을 옮기고 나무를 깎는 데 큰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대감댁의 부서진 명예를 다시 세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성을 다해 망치질을 하였고 그 소리는 경쾌하게 마을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대문은 이전보다 훨씬 견고하고 당당해 보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문을 지나며 이제 대감댁에 더 이상의 우환은 없을 것이라고 서로를 안심시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참모 할멈이 마을 안악들과 함께 잔치 음식을 준비하며 맛있는 냄새를 풍겼고, 이는 지난 며칠간의 고통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화합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무거운 떡매를 들고 떡을 치며 힘찬 구령을 외쳤고, 그가 떡매를 내리칠 때마다 쫄깃한 인절미가 만들어지며 사람들의 입가에 군침을 돌게 했습니다. 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은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웠으며, 대감댁은 다시금 사람 정이 넘치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돌아와 마을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대감마님은 특별히 돌쇠를 위해 비단으로 만든 새 옷 한 벌을 내어주셨는데, 이는 돌쇠의 공을 치하하는 동시에 그를 이제 하인이 아닌 집안의 집사로 승격시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과분한 선물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눈시울을 붉혔으나, 대감마님은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며 따뜻하게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새 옷을 입은 돌쇠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기품 있고 늠름해 보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돌쇠를 단순한 일꾼이 아닌 대감댁을 책임지는 든든한 기둥으로 대접하며 그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관가에서도 사또가 직접 대감댁을 방문하여 조씨 일행을 체포하는 데 큰 공을 세운 돌쇠에게 포상을 내리며 그의 충성심과 용기를 널리 알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사또는 돌쇠의 천하장사 같은 힘이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정의를 위해 쓰인 점을 높이 평가하며 마을 청년들의 본보기가 되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돌쇠는 관가의 포상 앞에서도 거만해지지 않고 오직 대감마님의 덕분이라며 공을 돌려 그의 인품이 힘보다 더 위대함을 증명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이런 돌쇠를 더욱 존경하게 되어 그의 이름은 인근 고을까지 명성을 떨쳤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대감댁 마당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앉아 시원한 막걸리와 정성 어린 음식을 나누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음식이 부족하지 않은지 살피고 어르신들의 잔을 채워드리며 집안의 활기를 북돋우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조씨가 있던 자리를 대신하여 웃음과 노래가 채워진 마당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따뜻했으며, 사람들은 오늘 밤만큼은 모든 근심을 잊고 평화로운 휴식을 취하며 마을의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영감님은 돌쇠에게 장가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농담을 건네셨고, 돌쇠는 쑥스러워하며 저는 대감마님을 모시는 일이 가장 즐겁습니다요. 라고 대답하여 좌중에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참모 할멈도 맞장구를 치며 우리 돌쇠처럼 1등 신랑감이 어디 있겠느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런 정겨운 대화 속에 대감댁의 밤은 무르익어 갔습니다. 불의와 탐욕을 몰아낸 자리에 피어난 웃음꽃은 그 향기가 매우 진하여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으며, 돌쇠의 가슴 속에는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기억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잔치가 한창인 와중에도 잠시 짬을 내어 대감마님의 방을 살피며 혹시 불편하신 점은 없는지 확인하는 세심함을 잊지 않았고, 대감마님은 그런 돌쇠의 손을 잡으며 참으로 고맙구나 하셨습니다. 대감마님은 돌쇠에게 이제는 너도 좀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걱정하셨지만, 돌쇠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피곤한 줄도 모르겠습니다. 요라며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대감마님은 돌쇠의 맑은 눈망울에서 이 집안의 밝은 미래를 보셨고, 비로소 마음 편히 눈을 붙이시며 깊은 수면 속으로 빠져드셨는데, 그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안락해 보였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등불을 하나씩 들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대감댁 담장 너머로 멀어지는 불빛들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듯 아름다웠습니다. 돌쇠는 대문 앞에 서서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일일이 배웅 인사를 건넸고
사람들도 돌쇠야 고맙다, 오늘 정말 잘 먹었다며 훈훈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텅 빈 마당에 남은 정적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보람을 품은 따뜻한 정막이었으며, 돌쇠는 그 정적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지켜낸 집안의 무게를 기분 좋게 실감하며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쇠는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고와 대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철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과 같은 불안감 대신 굳건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자신의 팔뚝에 새겨진 힘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달빛 아래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오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집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했고, 그의 어깨는 거대한 기와 지붕을 떠받치는 기둥처럼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찬모 할멈은 남은 음식을 정리하며 돌쇠에게 고생했다며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건네주었고, 돌쇠는 그 숭늉의 구수한 맛을 느끼며 온몸에 퍼지는 따스한 기운의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할멈은 이제야 살 것 같다며 돌쇠 너 덕분에 이 집안이 다시 숨을 쉬게 되었다고 연신 고마워했고, 돌쇠는 할머님의 음식이 힘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라며 서로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두 사람의 소박한 대화는 밤의 정취를 더욱 깊게 만들었으며, 주방 아궁이의 잔불처럼 은은하고 따뜻한 정이 대감댁 구석구석을 채우며 평화로운 밤의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이슬이 맺히기 시작할 무렵, 돌쇠는 새마루에 앉아 깊어가는 밤을 지키며 대감마님의 고른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천하장사의 힘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화로운 숨소리를 지키는 데 쓰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하늘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돌쇠의 눈은 형형하게 빛났으며, 그의 존재만으로도 대감댁은 그 어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한 철옹성처럼 느껴졌고, 마을의 평화는 그렇게 돌쇠의 충성심 위에서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해가 뜨고 돌쇠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길어 올리겠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더 깊은 성숙함과 책임감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일꾼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주인을 지키고 집안의 정의를 수호하는 진정한 가문의 일원이 되었으며, 그의 충성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돌쇠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무게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지며 안도와 보람이 가득한 새벽을 기다리며 한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훗날 이날을 돌쇠가 집안을 구한 날로 기억하며 대대손손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돌쇠의 이름은 충직한 머슴의 대명사로 남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울림을 줄 것입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악은 반드시 패배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몸소 실천한 돌쇠의 활약은 대감댁 기와 지붕 아래 영원히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돌쇠는 이제 평화롭게 잠든 집안의 모든 생명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자신의 거처로 발걸음을 옮겼으며, 그의 발자국 소리는 대지에 깊고 정직하게 새겨지며 오늘의 치열했던 이야기를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은 시간, 대감댁의 촛불은 모두 꺼졌지만 돌쇠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충성의 등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 빛은 내일의 더 밝은 태양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오직 자연의 소리만이 들려오는 고요한 밤, 돌쇠는 비로소 편안하게 눈을 붙였고, 그의 꿈속에는 평생을 모셔온 대감마님과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대감댁의 위기는 축복으로 바뀌었고, 돌쇠의 충성은 전설이 되어
마을의 밤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요하고 평화로운 잠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고요하게 대감댁 마당을 비추었으며 기와지붕 위에 맺힌 이슬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평소보다 더 정갈한 마음으로 마당을 쓸어내며 어제의 소란스러웠던 흔적들을 말끔히 지워냈고 그의 빗자루 소리는 마을의 평화를 다시 알리는 정겨운 가락이 되어 담장 너머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무거운 돌덩이 대신 주인을 무사히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앞으로의 평안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올랐으며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는 그의 얼굴에는 잔잔하고도 깊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대감마님은 돌쇠가 정성껏 올린 약차를 드시고는 몰라보게 기운을 차리셔서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캔마루를 거닐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는데 이는 돌쇠의 지극한 간호 덕분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은 마당에서 일하는 돌쇠를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허허 웃으셨고 그 웃음소리는 대감댁 식구들 모두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주는 따뜻한 난로와도 같아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대감님은 돌쇠야 너의 공이 참으로 크구나 하시며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돌쇠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요. 하며 겸손하게 허리를 숙여 주인의 사랑에 화답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부터 대감댁으로 모여들어 돌쇠의 안부를 묻고 저마다 가져온 작은 선물들을 내밀며 다시 찾아온 평화를 함께 기뻐하였고 대감댁 대문은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돌쇠의 손을 맞잡으며 네가 아니었으면 이 마을에 큰 불행이 닥칠 뻔했다며 너야말로 진정한 천하장사라고 입을 모아 칭송하였고 돌쇠는 그런 과분한 칭찬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연신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돌쇠 같은 청년이 우리 마을에 있다는 것이 큰 자랑이라며 앞으로도 대감마님을 잘 보필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고 마당은 다시금 이웃 간의 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감마님은 마당에 모인 모든 식구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중대한 발표를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돌쇠를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총괄하는 집사로 정식 임명하고 가족과 다름없이 대우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은 돌쇠가 보여준 충성심은 단순히 돈이나 신분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가치라고 강조하시며 이제 돌쇠의 말은 곧 나의 말이니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따라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일꾼들은 우렁찬 박수와 환호로 대감마님의 결정을 환영하였고 돌쇠는 벅찬 감동의 눈시울이 붉어진 채 대감마님 앞에 엎드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집안을 위해 헌신하겠노라고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참모 할멈은 돌쇠가 집사가 된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부엌에서 가장 좋은 쌀을 꺼내어 정성껏 고기 국밥을 끓여냈고 마을 사람들과 일꾼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며 잔치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습니다. 할멈은 돌쇠의 새 옷자락을 만져보며 우리 돌쇠가 이제 진짜 큰 사람이 되었구나 하며 자기 일처럼 기뻐 눈물을 훔쳤고 돌쇠는 할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돌아가신 어머니의 품을 떠올렸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의 김은 대감댁 식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되었고 마당에는 오랜만에 걱정 없는 웃음소리와 즐거운 대화가 끊이지 않고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어느덧 산골 마을에도 겨울을 알리는 첫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자 돌쇠는 집사로서의 첫 번째 임무로 집안의 겨울 채비를 빈틈없이 지휘하며 일꾼들과 함께 뒷산에 나무를 베어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았습니다. 그는 천하장사의 힘을 발휘하여 무거운 통나무들을 가볍게 나르면서도 다른 일꾼들이 다치지 않게 세심히 살피는 배려를 잊지 않았고 그의 통솔 아래 집안의 월동 준비는 그 어느 해보다 빠르고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돌쇠는 아궁이마다 불을 지펴 구들장이 따뜻한지 일일이 확인하며 대감마님이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아붓는 충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자 대감댁 마당은 수백 포기의 배추와 무로 가득 찼고 돌쇠는 마을 아낙네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무거운 배추 상자들을 번쩍 들어 옮기며 집안의 푸든 일을 도맡아 처리하였습니다. 그의 거대한 체구는 배추밭 사이에서 든든한 바위처럼 보였고 안악들은 돌쇠 덕분에 올해 김장은 수월하게 끝내겠다며 싱글벙글 웃으며 돌쇠의 입에 갓 담근 김치 조각을 넣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돌쇠는 매콤하고 달콤한 김치 맛에 기운이 솟는 듯 더욱 힘차게 일손을 도왔고 대감댁의 김장 잔치는 마을 전체의 축제가 되어 따뜻한 인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대감마님과 돌쇠는 나란히 정자나무 아래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며 담소를 나누었는데 대감마님은 지난 세월 돌쇠를 거두었던 날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대감님은 돌쇠야 네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맑은 눈망울을 잊을 수 없구나 하시며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집안을 지켜주니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웃으셨습니다. 돌쇠는 대감마님 그런 말씀 마셔요. 만수무강하셔서 제가 모시는 아들 자식들까지 보셔야지요. 하며 대감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노을빛에 길게 늘어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돌쇠의 영웅적인 활약이 전설처럼 퍼져나가 인근 고을에서도 돌쇠의 얼굴을 한번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돌쇠는 여전히 소박한 일꾼의 자세를 잃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자랑을 늘어놓기보다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대접하며 나그네들의 고단함을 달래주었고 그런 돌쇠의 겸손한 인품에 감동한 사람들은 그의 힘보다 그의 마음씨를 더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돌쇠는 유명해지는 것보다 대감댁 마당의 낙엽을 한 장 더 쓰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진정한 장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감마님은 돌쇠에게 장가를 들 것을 권유하며 마을의 참한 처자를 중매 서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돌쇠는 수줍게 웃으며 저는 아직 대감마님을 모시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요라고 대답하여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돌쇠는 대감댁이 자신의 집이고 대감마님이 자신의 부모이며 이곳의 식구들이 자신의 형제라 생각했기에 개인의 행복보다 집안의 화목을 우선시하는 깊은 효심과 애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은 내년 봄에는 꼭 좋은 인연을 맺어주겠노라 다짐하시며 돌쇠의 장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축복해 주시는 따스한 어버이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겨울 바람이 창문 틈을 두드리는 깊은 밤 돌쇠는 호롱불 아래서 대감댁의 장부를 정리하며 오늘 하루 사용된 물품과 남은 양식을 꼼꼼히 기록하는 세밀한 업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글눈을 뜬 덕분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이 틈틈이 가르쳐 주신 글자로 정직하게 적힌 장부는 돌쇠의 성실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였으며 그는 단 한 푼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함으로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붓을 놀리는 돌쇠의 눈빛은 낮의 강인함과는 또 다른 지적인 빛을 뿜어냈고 그는 자신이 배운 지식이 집안을 더 이롭게 만드는 데 쓰일 수 있어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눈이 내리면 가장 먼저 대감댁으로 달려와 돌쇠 아저씨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며 겨울의 즐거움을 만끽하였고 돌쇠는 아이들을 위해 튼튼한 썰매를 만들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눈 덮인 기와지붕 사이로 울려 퍼질 때면 대감댁은 살아있는 생명의 활기로 가득 찼으며 돌쇠는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자신이 지켜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함을 가르치며 마을의 앞날을 짊어질 새싹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돌쇠는 잠자리에 들기 전 대감마님의 방 앞에 서서 고른 숨소리를 확인하고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와 차가운 달빛을 머금은 기와지붕을 바라보며 지나온 고난의 시간들을 차분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탐욕에 가득 찼던 조씨 일행의 위협과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했던 위태로운 순간들을 떠올리니 지금의 평온함이 더욱 꿈만 같고 귀하게 느껴져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쇠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다시는 그 어떤 어둠도 이 따뜻한 집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깨어있는 수호신이 되겠다고 밤하늘의 별들을 향해 다시 한번 굳게 결심을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대감댁 부엌의 아궁이 불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은은한 온기를 내뿜으며 집안 전체를 따뜻하게 덮여주었고 찬모 할멈은 내일 아침 대감마님께 올릴 전복죽을 정성껏 끓이며 평화로운 밤의 정취를 즐겼습니다. 돌쇠는 할멈에게 다가가 이제 그만 주무시라고 권하며 남은 뒷정리를 자신이 맡겠다고 자처하였고 할멈은 고맙다. 돌쇠야, 너 덕분에 이 집안에 복이 덩굴째 들어왔구나 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부엌 벽면을 타고 따뜻하게 흔들리는 풍경은 대감댁이 가진 인간미와 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겨울 밤하늘에 수놓아진 수많은 별은 마치 대감댁의 앞날을 축복하는 등불처럼 밝게 빛났고 마을의 모든 집은 돌쇠가 지켜낸 안녕 속에서 근심 없이 깊은 잠에 들어 정적만이 감도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짐승들도 대감댁에서 흘러나오는 든든한 기운에 눌려 멀리서만 울음소리를 낼 뿐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으며 마을의 평화는 돌쇠라는 거대한 기둥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대지에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밤을 지켰고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온 마을은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한 철옹성이 되었습니다. 새벽녘 찬 서리가 내려앉은 장독대를 닦으며 돌쇠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겼음에 감사하며 내일 다가올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집안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성실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대감마님은 이제 돌쇠를 부를 때면 언제나 허허 웃으시며 우리 집의 보배라고 부르셨고 그 부름에 화답하는 돌쇠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충성심이 가득 실려 마을 전체에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남을 압도하는 무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헌신이라는 것을 돌쇠는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였으며 그의 이야기는 마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소나무처럼 돌쇠의 충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고 대감댁의 기와지붕 아래에는 사계절 내내 웃음꽃이 피어나며 마을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는 으뜸가는 명문가의 위상을 되찾았습니다. 돌쇠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대감마님의 손발이 되어 그분을 정성껏 모셨으며 대감님은 돌쇠의 품 안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며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갈무리하셨습니다. 주인과 머슴으로 만났으나 부모와 자식보다 더 깊은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의 사연은 각박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인간애와 신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등불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대감댁의 밤은 깊어가고 돌쇠는 사랑채 갯마루에 앉아 조용히 마을의 평화를 수호하며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으로 집안을 보살피고 있으니 듣는 이들도 이제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편히 쉴 시간입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와 돌쇠의 든든한 등판을 생각하며 무거운 눈꺼풀을 감으면 꿈속에서 그 평화로운 마을의 정경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며 돌쇠의 힘찬 숨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깊은 잠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정의는 승리하고 충성은 보답받는다는 옛 이야기의 교훈을 가슴에 품고 이제 당신의 밤도 돌쇠가 지켜주는 대감댁처럼 안락하고 평온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지만 돌쇠의 정직한 땀방울과 굳건한 충성심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와 지혜의 씨앗이 되어줄 것이며 우리는 그 씨앗을 소중히 키워나갈 것입니다. 대감댁 마당의 감나무에 다시 열매가 열리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새봄이 오면 돌쇠는 또다시 힘차게 마당을 쓸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것이며 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영원한 시작으로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밤하늘의 달빛이 당신의 창가에 머물러 고요한 축복을 내리는 이 시간. 돌쇠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감댁 대문을 닫는 묵직한 소리가 들려오고 집안의 모든 불빛이 평화롭게 잦아들면 오직 자연의 소리와 돌쇠의 정직한 발자국, 소리만이 밤의 정막을 채우며 모든 생명에게 안식을 권할 것입니다.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이 곁에 있다는 믿음으로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깊고 깊은 꿈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시어 내일 아침에는 돌쇠처럼 맑고 힘찬 기운으로 깨어나시길 응원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돌쇠의 따스한 온기는 당신의 방 안 가득 남아 아침까지 당신의 잠자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것이니 부디 아무 걱정 없이 단잠을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로운 마을의 밤이 깊어가고 대감댁의 담장 너머로는 다시 예전처럼 정겨운 평화가 깃들어 있으니 이 밤의 주인공인 당신도 이제는 편안히 쉬어야 할 때이며 돌쇠의 듬직한 어깨를 믿고 깊은 잠에 드십시오. 고요한 산골 마을의 정취를 느끼며 호흡을 가다듬고 온몸의 긴장을 풀면 어느새 당신은 돌쇠가 지켜낸 그 평화로운 세상의 한가운데서 가장 고귀하고 안락한 휴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소리는 잦아들고 오직 당신의 고른 숨소리만이 밤을 채우고 있으니 천하장사 돌쇠의 보호 아래 복된 꿈 꾸시며